차영TV 차영입니다. 엄청 덥네요. 4월인데도. 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부동액, 냉각수, 그쵸? 그 다음에 에어컨. 에어컨은 이제 많이 올렸고, 제가 이제 더 재미나거나 이제 유익한 영상이 있으면 더 올려보도록 하는데, 냉각수. 이제 냉각수 시즌이 돌아온 겁니다. 겨울에는 얼지만 않으면 돼요. 대신 이제 뭐냐면, pH라든지 농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겨울에는 소비자가 생각할 때는 얼어서, 내 차가 이게 얼까? 그래서 이제 부동액을 넣어서 냉각수를 교환하지 않습니까? 비중을 맞춰서 어느 점을. 그렇지만 엄연히 따지면 냉각수의 꽃은 지금부터겠죠. 여름까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냉각수를 왜 교환하냐? 우선은 언제 교환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신차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출고가 됐을 때 당시 키로수로 따지면 저희는 5만 킬로나 5년 됐으면 그냥 가르라고 합니다. 키로수로 했을 때 5년 정도. 그 다음에 조금 타신다고 하면은 5년에 10만. 그쵸? 그런데 왜 그 5년에 10만이든 5년에 5만이든 저희가 이제 그런 키로수를 저희가 정하냐. 차량이 왜 정하냐. 부동액 뒤에 보면은 롱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5년에 10만짜리도 있고 뭐 10년에 20만짜리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 부동액에 따라 틀려요. 왜? 순정도 있고 애프터도 있고 수입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 다 그냥 필요 없이 그냥 순정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리 좋은 수입이라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그냥 적당한 거는 조금 빨리 간다 그러면은 5년에 뭐 5만에서 10만 사이에 교체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그 키로수를 왜 뭐 갖고 선정을 하면서 뭐가 안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왜 교체를 하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선은 교체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어느 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내가 지역이 부산에서 저 철원이다 하면은 철원은 아주 예를 들어서 추운 지방입니다. 조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이나 아랫지역은 뭐 제주도라 가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따뜻하면은 얼 일이 없죠. 그래도 부동액에는 pH와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자동차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너무 물루 쪽으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방 쪽이다 그러면은 20도 하여튼 이상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철원이다. 저는 김포예요. 김포는 한 25도 정도. 그 다음에 철원 쪽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얼 수 있으니까는 한 30도 이상. 그러니까 이하죠. 마이너스 쪽으로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철원이다. 철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네요. 근데, 아니, 또 어디서 유튜브에 보면은 뭐 물로 가까이만 맞추면 되나 물만 넣어도 괜찮다 뭐 하지만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아무리 pH만 맞추면 녹은 안 나요. 물이 pH 7입니다. 근데 7 이상만 해주면은 녹은 안 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부동액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건 아까도 말했지만 지역에 따라서 내가 이 정도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20도 밑으로 영하 20도 밑으로 그쵸? 그러니까 이상이죠. 20도 이상 맞추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영상으로 봤을 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0도니까 뭐 17도, 15도 영하 이런 거 맞추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 아무리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의 따뜻한 지역이라도 마이너스 20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더 좀 세게 맞춰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밑으로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부동액에는 다 pH가 맞춰져 있어요. 저희가 측정을 하면은 pH가 8.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도 순정 현대기아 기준으로 했을 때 물하고 마이너스 부동액을 섞어서 마이너스 20도다 그러면은 pH 8.0 보면 돼요. 8. 물이 7이니까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얘가 왜 5년이라는 걸 다냐면 시간이 지나면 부동액에 좋은 성분들도 예를 들어가지고
안 좋게 변하기도 하지만은 이 pH 수소이온 농도가 굉장히 급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에 가깝게 돼요. 그러니까 pH라는 거는 뭐냐면 수소이온 농도 아닙니까? 마이너스 이온이 얼마나 풍부하냐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도 물도 pH 뭐 8.5 여기 보면은 뭐 9.0 해가지고 pH가 높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비싸잖아요. 우리가 뭐 활성산소를 예를 들어 가지고 플러스 이온을 많이 배출시킨다 넣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플러스 이온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폭발을 하면서 플러그에서 폭발을 하면서 전기에 대한 플러스 이온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온이 풍부해야 어떻게 될까요? 전력도 굉장히 빠르게 원활하게 흐르고 우리가 자장이라든지 전력도 많이 이제 미세 전력 이렇게 많이 흐르고 그 다음에 물의 흐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이제 많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pH가 7 밑에면 녹이 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녹나는 차들 그다음에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5년에 아까 5만 킬로의 키로수는 그 다음에 5년에서 10만 사이에는 한 번씩 교체해라. 대신 나는 조금 더 타고 싶어요. 만약에 6년 7년 탔는데 조금 더 타고 싶어요. 냉각수를 안 바꾸고 차 바꿀 때가 됐어. 그때는 첨가제를 하나 넣어주시면 좋아요. pH 첨가제를 하나 넣어서 pH를 좀 상승시켜주면 좋다라는 얘기죠. 대신 그 성분들은 많이 하강을 했겠죠. 그렇죠? 교체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어떤 부동액에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어떤 오링이라든지 재질 이런 재질을 조금 더 경화시킨다는 건 딱딱해지고 굳어지면서 냉각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누수가 될 수 있죠. 이런 요지들. 그리고 시간이 예를 들어 가지고 pH든 시간이 이제 부동액이 지나면 압력이 많이 올라가요. 그 뜻은 뭐냐면 압력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열 교환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컨디션이 안 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까요? 약한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플라스틱이라든지 오링이 경화된 부분들이 버티고 있다가 얘가 압력이 올라가니까 셀 수 있는 유지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5년에 한 번씩은 쟤는 솔직히 키로수 신경 쓰지 말고 교환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압력캡도 중요하겠죠. 제가 맨날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냉각수를 교환을 할 때는 처음에 출고 당시에는 부동액 플러스 정제수 해가지고 들어서 섞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0도에서 40도 사이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 수돗물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미생물이라든지 어디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라 그러나 석회, 그쵸? 이런 석회질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물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질감도 틀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차 출고 댕시할 때는 정제수와 예를 들어 가지고 부동액을 섞어서 최대한 청정한 상태에서 넣어서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실린더 블록이나 안에 내용물들이 깨끗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5만 킬로가 지나고 이제 10만 킬로가 지나고 하면 안에 있는 뭐 글리케 계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안에 사탕처럼 쌓여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냉각수를 아무리 교환을 잘 해도 수명이 짧을 수는 없다. 그래서 새 차보다 얘가 시간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그전에는 5년에 갈았는데 그 다음에는 더 짧게 갈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길게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새 차에 대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는 짧게 갈아줘야 되는데 그 새 차의 그 기준으로 갈아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5만 킬로에 5년에 한번 갈았으면 그 다음에는 3년 이렇게 갈아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길게 5년을 갈고 싶다. 그러면 중간에 이건 팁인데 사용만의 팁인데요. 냉각수를 바꾸기 전에 6개월 전에 pH 첨가제를 하나 넣으시고 와서 그때 냉각수를 바꾸면 괜찮습니다. 그 사탕처럼 쌓여있는 그런 안 좋은 성분들이 환원이 돼가지고 거의 없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걸 녹이려면 엄청 독한 약품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차이도 좋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pH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교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순정 기준 아니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수입산도 뭐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적당한 거, 괜찮은 걸 넣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규격에 맞는 거, 그렇죠? 내 차의 규격에 맞는 거.
우선은 부동액은 색깔로 웬만하면 구분이 됩니다. 90%까지는요. 그렇지만 요즘 현대기아도 옛날에는 그린 색깔이 되는 핑크로 바뀌었는데 거의 비슷한 건데 거의 같은 거라고 보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근데 그런 색깔이 바뀌면서도 헷갈리는 점들이 많다는 얘기죠. 핑크 아닙니까? 근데 폭스바겐 아우디도 핑크란 말이에요. 참 이런 게 헷갈리죠. 자, 그러니까 그런 거가 종종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조해서 내 차에 맞는 규격에 맞는 부동액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차영샵에 오시면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수돗물에서 갈아드릴까요? 저희도 먹고 사는 겁니다. 수돗물에서 깨끗이 갈아드릴까요? 깨끗이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수돗물에서 갈아드릴까요? 정제를 해서 정제수를 갈아드릴까요? 90도까지 끓여가지고 저희가 썸머스탯을 연 상태에서 갈아줄까요? 단가는 다 틀립니다. 그리고 부동액을 교환할 때, 냉각수를 교환할 때는 깨끗하다고 해서 다 교환된 게 띡 아닙니다. 내가 냉각수를 받았어요. 그래도 깨끗해도 냄새를 맡아보세요. 냄새를 맡아봐서 거의 약품 냄새, 부동액 냄새, 아주 고약한 냄새, 약품 냄새가 안 날 정도까지 헹구어 줘야지만 제대로 냉각수를 교체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회전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프러싱을 해줘야 됩니다. 깨끗한 물로요. 정제수가 됐든 증류수가 됐든 수돗물이 됐든 깨끗하다고 해서 다 교환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냉각수를 교환할 때지만 썸머스탯을 교환해 주는 게 좋습니다. 교환하기가 편하거나 금액이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경우에는요. 호수류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 정도는 재정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냉각수를 교환하면 워터펌프 수명이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에어컨 틀었을 때에 발열을 좋으니까 시원하고, 그 다음에 연비가 좋아집니다. 왜? 연비는 왜? 실린더에 있는 열을 빨리 갖고 나오기 때문에 열교환이 빨라지기 때문에 연소실에 있는 온도가 내려가니까 산소 포화 농도가 좋아져서요. 안에 있는 산소가 풍부해지니까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연비가 살아납니다. 힘도 좀 더 탄력 중에도 강해지고 힘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엔진 오일에 대한 열을 빨리 갖고 오기 때문에 오일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오일을 넣었는데 냉각수 교환하기 전에는 5,000km만 해도 시끄러워. 근데 냉각수 교환해 보십시오. 500이든 최소 1,000km는 더 탈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요. 그 소리라든지 나가는 게 틀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애들 보면은 그냥 점도가 깨졌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런 이제 유언비어라든지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점성이 많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도가 됐을 때, 그러니까 90도 100도가 됐을 때 자기 점도를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깨진다는 얘기는.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열을 빨리 발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점들이 많아요, 아주. 그리고 엔진에 있는 가스켓이라든지 실링하는 부분도 열 팽창률이 철이지 않습니까? 알루미늄도 철이고, 예를 들어서 쇠도 철이고, 그렇죠?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철 성분들이 팽창률이 예를 들어가지고 적기 때문에 오일 누유되는 것도 냉각수가 새는 것도 많이 방지하고 잘 안 새요.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도 1도만 올라가도 난리 나지 않습니까? 차도 똑같아요. 그래서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새 차처럼 컨디션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 냉각수 때문에 그런 게 거의 99%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 제가 영상을 찍지만은 저도 뭐 대본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은 전화 주신다면 제가 좀 더 친절하게 라디데칼을 왜 낮춰야 돼요, 올려야 돼요, 제 걸 넣어야 돼요, 언제 교환해야 돼요, 내 차는 이런 조건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전자 썸머가 들어갔어요, 난 노후 됐는데 어떻게 교환해야 돼요,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얼마든지 물어보십시오. 오시면은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제가 친정 성심껏 교환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시간과 저의 열정과 태우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신 고객님이 싸게 해달라면 싸게 교환해 주면 됩니다. 외부 우리가 타설 업체처럼 카센터처럼 차형 아닌 타설 업체도 잘하는 데도 있지만 가격만 갖고 냉각수 순환식 교환하는데 8만원 저희는 못합니다. 성질상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제 성격의 완벽을 위할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조립입니다. 대신 충분한 대화와 고객하고에 대한 미팅한 다음에 이해한 점에서 합니다. 자, 냉각수. 냉각수에 또 여기서 뭐냐? 팬이 잘 돌아가냐? 그 다음에 팬 클러치 쪽도 잘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좀 말했지만 냉각수를 교환할 때는 냉각수 부동액을 다 빼고 냉각수 다 빼기 때문에 호스 쪽이라 서머스에서 갈 거니 말 거니 잘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차, 3차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뜨거운 여름 잘 나시고요. 에어컨 시즌입니다. 플러싱하러 많이 오십시오. 134A, 1234YF 다 가능합니다. 뭐 어려운 차, 세른 차 다 갖고 오십시오. 제가 다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냉각수도 나는 정확하게 시간을 두더라도 제대로 하고 싶다. 오십시오. 제대로 하고 싶다 하면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설프게 하실 것 같으시면 동네 그냥 우리 주변 카센터 가셔서 저렴하게 교환하시거나 거기서 제대로 하는 데도 있으니까 상담하에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올 여름 잘 나시고요. 제가 또 교환 영상이 있으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